안녕하세요. 조윤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2018년 새해 첫 방송인데요. 여러분 방송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이, 통일의 길이, 선진화 통일의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김정은이 금년 1월 1일 우리나라 시간 9시 30분, 북한 시간으로는 9시라고 그래요. 무슨 뭐 주최 시간이라고 그래서 또 자기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봐, 우리나라 시간 9시 30분부터 10시 정도까지 약 한 30분 정도 조선중앙TV에 나와서 신년사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년사가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떤 내용이고 신년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은이가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골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지난해에 대한 평가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어떤 국가의 목표 또는 국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2018년도 국가계획이고 그리고 대남 통일 전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2017년을 김정은은 북한에 어떻게 평가했는가? 북한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 북한식 표현을 한 특출한 성과라고 해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했다. 그 무엇으로도 대들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정쟁 억제력을 보유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와 혁신이 있는 중에서도 국방과학자들이 또 군수노동계급들이 이런 국가 핵무력 완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략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행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데 굉장히 크게 자랑스러운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8년의 국가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그해 당면한 혁명적 구호라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적 구호에 2018년에는 어떤 혁명적 구호를 내세우는가? 혁명적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 구호를 완성하기 위해서
적대 세력들의 도전을 뒤부수고, 여기서의 적대 세력이라는 것은 남한의 보수 세력, 그리고 미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뒤부수고 공화국의 전반적인 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확립 강화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 바쳐 싸워나가도록 북한 주민들을 독려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것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년사의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남 통일 전략 전술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 뭐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남한하고는 통하고 미국하고는 대화를 단절하는 통남북미의 전술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북한의 정부도 수립된 해입니다. 그래서 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남조선에서 겨울철 동계올림픽, 우리 소위 말하는 지금 평창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해서 남과 북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무모한 핵 전쟁策동에 가담해서 정책 역할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한국이 화답하라. 금년 신년사의 특징은 예년의 신년사와 다르게 대남 정책 또는 대남 통일 전략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의 비중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남 통일 전략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것을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 수 있는 또는 남남 갈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들이 원칙을 가지고 풀어나가자라는 걸로 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화 제의를 하니까 당연히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리가 전혀 없다. 사실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북미 접촉과 관련돼서 남북 접촉과 관련돼서 사전 접촉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 연말에 벌써 북경에서 남북한 간의 비밀 접촉이 있었고, 또 뭐 이 비밀 접촉의 과정 중에서 돈이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거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인 신년사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신년사에서 나타난 그가 북한의 핵 문제이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놓여 있다라는 그에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한다,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이고, 이 노림수에 또 우리는 스스로 빠져들어서 옛날의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평화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다가 도발을 하고 도발했다가 또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면 평화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한국 사회를 이간시키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저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 금년 신년사에서 우리 청와대에서 북한의 신년사의 내용 중에서 남북 대화와 관련된 문제를 덥석 문 것이 우리 국가의 이익에 장래의 또는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을 위하는데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북한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대화라는 수단을 강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한미 동조를 이간시키려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또 있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 만들 의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내일 모레 핵무기라는 것이 완성됐다. 이때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이지 벌써 한국에는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전부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이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니까 덥석 대화를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상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왜 대화라는 것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2013년에 집권하고 난 이후에 핵실험을 물경 4번 했습니다. 북한이 6번의 핵실험 중에서 김정은이 들어오고 난 뒤에 4번 핵실험을 했고 2006년 이후로 북한이 UN 안보리로부터 시작해서 11번의 대북 제재를 받았는데 그 중에 8번의 제재가 누구 때 있었던 제재냐면 바로 김정은 시절에 있었던 제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 대화를 북한이 대화라는 것을 제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재의 돌파구가 바로 누구냐? 한국이다.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또는 우리는 한국하고 대화라는 카드를 내세워서 평화라는 그를 가짜 위장 평화를 가지고 내세움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그러는 상당히 나쁜 저의가 있는 것이다. 이 저의를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 쪽은 일부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기 아주 구중궁궐에 계시는 청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만 있는 것 같다. 우리 남북관계의 과거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또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면서 미녀 응원단이 와서 한국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를 얼마나 갈등의 분단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인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남북 대화라는 거를 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희석시키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는 이간 책동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물론 대화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책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다가 5분달 9일, 1월 9일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다가 제의해놓고 일정과 의제 형식 등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아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남북한 간의 직통전화가 개성공단이 2016년 2월에 폐쇄되고 난 이후에 23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으니까 이 직통전화가 핫라인이 재개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태는 정말로 웃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알려줄 내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북한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다면 통보해 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의 의미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북한의 대화를 안달하고 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건가. 남북한 간에는 정말로 굉장히 큰 힘의 경쟁, 팽팽한 긴장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을 어떻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북한을 어떻게 압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응원단 오면 정말로 잘생기고 빳빳한데 얘들이 지금 북한에 돌아가면 어떤 또 고통을 겪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조선의 자본주의적 사조에 물들어 왔기 때문에 머리를 세탁해야 된다. 그래서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김정은의 노림수,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빠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북한은 회담을 제의하고 회담하는 과정 중에서 제한된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화에서 도발, 또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국 사회를 압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단어 하나는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 간에 대화하는 거 좋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지금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그 대비책이 뭔지 정부의 보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도발을 하면 도발에 따르는 도발 예고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김정은이 2018년 1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한 신년사의 내용과 그 신년사가 한국 사회에서 주는 한국 사회에 적용될 때 잘못 적용될 때 만들어지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